이게 뭐죠? 헬로, 우린 헬로비전입니다. 네, 애사심. 안녕하세요. 그래요. 차 기자 어서 오시고. 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아유, 이 한 자리 뵙기 어려운 기자님들을 한 자리에서 다 뵙네요. 정말 기대가 많이 들어오네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산 지역의 최근의 이슈들을 모아서 매운맛, 보통맛, 순한 맛으로 탈탈 털어보는 시간, 그리고 기자들의 취재 뒷이야기까지 들어보는 기자회견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하고 시작하도록 하죠. 네. 먼저 차 기자부터 갈까요? 네, 이런 얘기가 떠오르네요. 자기소개하기. 자기소개하기. 왠지 이게 저만 노잼이 아니라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아, 저는 노잼 소리 안 들어야 될 텐데. 예. 되게 어색하네요. 인터뷰 달인. 인터뷰 달인이시네요. 네, 인터뷰 달인. 제가 좀 색다른 재능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성공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냥 아무 한테나 가도. 그때 그렇죠. 제가 비하인드를 들었는데 모든 언론사가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시민 인터뷰를 하는데 1번으로 했대요. 딱 보고 아, 저 사람 할 것 같아 찍었는데 관상을 보고 맞아요. 신기가 있나 이랬죠. 그때. 그것도 능력이네. 그러니까 이게 인터뷰 달인이 아니라 인터뷰 신 이렇게. 신기. 거기까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죠. 네. 자, 그리고 우리 김현정 기자. 네, 뭐 별명이 저는 취지장군이에요. 네, 장군입니다. 우리 뭔가 뭐 어울려요. 아니, 제가 뭐 이렇게 귀걸이 장대하고 막 장군감은 아니잖아요. 입니다. 잖아요. 입니다. 그렇게 보이세요. 아, 그래요? 예, 입니다. 저 아직 소녀 마음은 그런데 그러니까 어딜 가나 제가 기자 생활을 하고 나서 참 장군감이다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고 취재할 때만큼은 돌격하라 뭐 이 마음으로 해서 취재 장군입니다. 네, 의미 좋아요. 그러니까 장군인 시절만 제가 봐가지고 소녀의 시절은 모르겠다. 소녀인 시절은 소녀 네 한때는 네. 자, 그리고 오늘 저희와 함께 해줄 분이 한 분 더 계시죠. 자, 정치학 박사를 수료하셨고 또 정책 연구가 그리고 칼럼니스트까지 다방면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우리 안일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그 부산 톡톡이라 붙여준 게 아마 부산의 시민사회에서 이제 현안들마다 이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고 이제 그렇게 한 것 때문에 한 거 붙여주신 거 아닌가 싶고요. 저는 부산 톡톡 반댈세. 왜냐하면 우리 평론가님께서 이렇게 순둥순둥하고 지금은 미소를 이렇게 막 머금고 막 보조개도 쏙 들어가지만 이거 현안 짚어낼 때는 완전 그렇죠. 탈곡기처럼 탈탈탈 털어내잖아요. 탈곡기, 다음에는 탈곡기. 네, 탈곡기나 뭐 부산 탈탈 뭐 이런 네. 걸로 좀 해야 되지 탈곡기 않을까. 괜찮네요. 네. 네. 맞죠? 다음부터 꼭 바꿔주세요. 네. 우리 평론가님의 별명을 뭘로 할까 하다가 그냥 제가 지었거든요. 그냥 정말 무난하게 근데 본인의 이름도 너무 그냥 지은 거 아니에요? 보도팀장이 뭐야? 기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점점 재미없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지 노잼. 모르겠는데 저도 지금 다음번에 좀 드릴 걸 그랬네요. 바꿔서 나오겠습니다. 그거 이게 좀 하면 주세요. 좋을 것 같아요. 동굴 보이스. 저음으로 한 번만 더 해봐요. 분위기 있게. 아니 진짜 저희 LG 헬로비전 전국을 망라하고 네. 제일 동굴 보이스로 유명한 것 그렇죠. 같아요. 네. 목소리로는 1위. 네, 목소리만. 네, 맞아요. 목일. 목일? 네. 목일. 알겠습니다. 네. 자, 뭐 사실 오늘 다들 첫 시간이라서 왠지 긴장하지 않을까 그렇게 싶었는데 뭐 전혀 긴장했어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긴장이 이 정도죠. 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취지가 저희가 직접 취재한 이제 뉴스 이런 아이템의 뒷이야기를 좀 얘기 나눠보면서 한번 까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 한번 찾아보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자, 최근에 어떤 이슈로 우리 기자들이 발빠르게 다녔는지 그런 이슈들을 좀 파헤쳐 볼 텐데요. 먼저 금주의 이슈부터 그리고 비하인드 얘기를 풀어보는 비하인드 썰까지 여러 가지 이슈를 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차순영 기자가 준비했죠? 네, 제가 오늘 준비한 금주의 이슈는 이 관련 댓글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살아생전 금샘도 완공되는 거 보긴 글렀네. 이 주제를 들으시면 참 고구마 한 1000개쯤 먹은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금샘로 이 주변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부산 시민이면 이제 누구나 알 정도의 이슈가 됐어요. 1년 만에 다시 찾은 금샘로 공사 현장입니다. 이 보시는 것처럼 공사 현장은 이 여전히 멈춰선 채 건설 자재 야적장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1993년부터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된 금샘로는 중앙대로 차량의 통행량을 분산시키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사업비는 1,050억여 원.
하지만 부산대학교 내 교육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서 부산대가 학내 도로 관통 불가 입장을 내놨고 공사는 중단됐습니다. 금샘로 총 길이 3.5km 구간 중 2.6km 구간은 완공됐는데 부산대 구간 850m가 미개통된 상황. 2020년 12월로 예정된 공기가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27년째 지금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뭐 대충 말할 때 이렇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그렇죠. 하는데 네. 이거는 뭐 20년이 넘었으니까 네, 네. 댓글에서 살아생전 이게 왜 나왔는지 정말 가슴에 딱 꽂히네요. 네, 맞아요. 네, 아직까지 더 답답한 것은 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사실 저희 역시 이 현장을 매년 연례 행사처럼 가서 취재를 했습니다만 바뀌는 게 없는 상황이죠. 근데 왜 가요? 일단 혹시나 바뀌었을까? 조그만 그런 기대감 기대감으로? 있잖아요. 네, 기대감. 취재 기자로서 한번 취재를 했는데 하지만 올해도 어김없이 기대를 저버리고 그러니까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차 기자의 기사도 딱히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2014년 이후 무려 5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서 이 도로는 주차장이 된 듯한 모습입니다. 문제는 미개통 구간인 부산대학교 관통 구간입니다. 사실 이제 차 기자님께서 2번을 보도했어요, 올해. 다른 언론들은 한 번만 보도했는데. 그런데서 높게 칭찬을 해야 된다.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또 기사에 녹여져 있었군요. 그렇죠. 제가 올해는 몰랐군요.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마음. 네. 근데 이게 아마 대다수 이제 금정구 쪽에 출입하시는 기자님들이 비슷한 입장이라고 봅니다. 이게 계속 기사가 되는 거는 정말 장기적인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조금 역사부터 좀 짚어보자면 27년 동안 뭐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공사 기간인 거고 공사는 1993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1973년에 이 부산시 도시계획에 금샘로 건설이 이제 포함이 됐었고요. 네. 이 89년에 부산대학교가 교내 금샘로 계획도로 부지를 부산시에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이제 그때는 합의가 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네, 그게 가장 큰 이유인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지난해 5월 금샘로 공사가 예정된 구간과 인접한 미술관의 외벽이 붕괴되면서 인명사고까지 발생해 부산대를 도로가 간통하는 것에 대한 학내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학습은 안정성 지난번에 또 한 분 돌아가신 거 그거 다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 노선으로 공사를 했을 경우에 진동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상당히 답답해요. 지금도 뭐 부산시하고 부산대가 서로 합심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학교가 만약 학생 수가 늘고 건물이 지어지고 그러면은 기존에 이미 계획이 돼 있는데 왜 부산대는 부산시에 이런 얘기를 하지 못했으며 또 부산시는 왜 부산대에다가 그럼 달라진 게 있으면 우리 다 한번 논의를 하자.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를 해야 될 건데 왜 그게 안 되고 있는지 이제 이 27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끌고 오고 있는지. 그렇죠. 일통 행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1993년에 금샘로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일단 시작을 먼저 한 거죠. 공사가 이어지면서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바뀌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또 바뀌고 하면서 같은 방식을 고수하고 부산대에서도 뭐 이렇게 원활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다 보니까 계속 그 방법으로 이제 계속하다가 이제 올해 연말에 완공이 돼야 되는 거죠. 이제 결론을 내야 된다 이렇게 나온 건데 결론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합의점 자체를. 근데 대학들의 측면에서 보자면 대학을 사실 관통한 도로를 사례를 찾기 어렵지 않나요? 납득할 수도 없어요, 사실. 네. 서울대 뭐 중앙대나 이런 데 이런 관통 도로가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애시당초 이게 어려운 그림이었다라는 거였을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보면 부산대를 가다 보면 이제 새로 생긴 건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금샘로 부지를 주변으로 한 그 건물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 건물들을 세울 때 이미 부산대는 금샘로에 대해서 별 생각이 없었다. 그런 결론을 낼 수 있다고 봐야겠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대에서는 아직 입장을 완전히 정리를 한 채 부산시에 이제 넘기지는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총장 선거도 이제 거쳤고 네. 이제 좀 키는 이제 새로운 총장이 좀 쥐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해요. 총장님과 오 시장님이 손을 맞잡아야겠네요. 아름답게. 그렇죠. 네.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뭐 총장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건지 총장님한테 좀 영상 답답한.
메시지 하나 좀 보내주시죠. 이 총장님. 답답한 기자로서. 네, 총장님, 제가 금정구에 오랫동안 또 주민이었는데, 주민이었는데 꼭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27년 좀 끌었으면 꽤 많은 시간을 끈 것 같은데 이번에는 꼭 해결해 주십시오. 제가 왜 총장님 누가 올지도 모르는 상황이 갑자기 그래요. 생각났어요.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아마 그동안 많이 늘어났을 겁니다. 네, 20년 네. 지연되면서 이제 이 사업비가 늘어남으로써 사실 피해 보는 것들은 결국 부산대와 부산시가 될 수밖에 없고 우회 도로를 뚫는다 그러면 결국 환경 문제로 또 부딪히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새로 그런 상황에서 또 신규로 또 들어왔단 말이죠. 들어오는 와중에 그러면 새로운 교통 수요 유발이 있는데 그럼 이런 것들을 우회할 수 있는 방향들의 대책은 왜 세우는 생각을 못했을까? 과연 이게 가능했던 도로일까? 이런 역발상을 또 할 수 있게 돼요. 지금 그 금샘로 자체가 중앙대로의 우회 도로인데 이 우회 도로를 우회하기 위한 도로를 또 만든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기지 않나요? 그렇죠. 앞뒤가 맞지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평론가님 말씀처럼 처음부터 이게 가능했던 일인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답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결론은 부산시하고 부산대가 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최신의 이슈로 따져본다면 어떻습니까? 좀 여지는 있습니까, 지금? 일단은 답을 여전히 못 내놓고 있어서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이 부산시에서는 부산대에서 자체 용역한 그런 결과에 대해서 기다리는 그런 입장이었고 일단 계획 자체가 올해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완공은 안 될 것 같고 일단은 수년 동안 지금 밀렸기 때문에 공사가 완공은 되지 않겠지만 설계 용역 은 마무리하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네. 일단 밀어붙이겠다 이런 입장이더라고요. 부산시에서도. 총장님께 또 영상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진짜 이번에 진짜 깨어있는 총장님께서 요즘 뭐 그 도로 하나 뚫는데 국비 진짜 확보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 된 밥에 조도 못 먹나 지금 이 상황이니까 확실히 통 큰 합의를 하셔가지고 네. 금샘로 뻥 뚫렸다. 정말 그런 보도를 할 수 있는 순간이 왔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샘로 공사가 좀 빨리 끝나는 게 시민들도 그렇고 저희들의 바람이기도 하고요. 네. 또 부산대와 부산시도 똑같은 생각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비하인드설을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별점으로 좀 평가를 네. 해봤으면 평가까지 좋겠어요. 하나요? 이왕 하는 거 재밌으라고. 네, 재미없는데. 몇 개 만점이에요? 별? 전 국민이 좋아하는 5개 만점으로 별 가죠. 5개? 네, 별이 5개. 27년째 지금 공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구마 1,000개 좀 먹은 것 같다. 이렇게. 아직까지 더 답답한 것은 답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아직도 해답을 찾지 못했거든요. 이번 차 기자의 비하인드설은 별 3개 반. 별 3개 반. 너무 짠해요. 짠하죠? 짠하게 짠해요. 사실 뭐 여러 차례 좀 참 이슈가 되는 그런 부분이 하겠지만은 진도가 좀 안 나가서 고구마처럼 답답한 부분도 있고 그리고 여러 차례 취재를 해도 달라지는 게 조금 없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쉽긴 합니다. 일단 이 이슈에 대해서는 저도 3.5개. 왜냐하면 좀 복붙해도 되고, 네. 사안이 큰 진척이 없어서. 네, 취재 뭐 열심히 안 해도. 아니야, 네. 뭐 그건 아니고, 네네. 그래서 네, 3.5개 저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8. 3.8. 네. 왜인가요? 사실 4.1을 주고 싶은데 네. 너무 격차가 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공통적인 이유인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아이템이다 보니까 좀 신선도가 떨어지는 점에서 이제 조금 점수가 하향됐지만 네. 그래도 금정 지역의 핵심은 맞습니다. 문제고 그래서 이걸 다뤄줬다는 것 그런 점에서 조금 올려서 3.8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신선도를 좀 높인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화로차 하나 끌고 오세요. 냉장고에 넣었다가 꽂아. 그래도 괜찮고요. 네, 재미없네. 자, 이번에는 속칭 알박기 논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어떤 뉴스였죠? 네,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알박기 지금 현재는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제가 그 가림막이 설치된 순간에서부터 해결되는 순간까지 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펼쳐가지고 잘하셨습니다. 네, 장군처럼. 네, 장군처럼 네, 그렇게 네. 쭉 취재를 했었는데요.
근데 이 사진이 왜 나오는 겁니까? 네, 이 강아지가 그 알박기 현장에 가림막이 설치됐던 뒤 가게에서 키우던 강아지인데요. 정말 강아지가 이 현실과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아, 지금 보니까 펜스 안에 갇혀 있는 네, 거예요?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갇혀 있어서 가게 앞이 네. 문도 제대로 열리지 않고 뭐 조망권이야 뭐야 뭐 이런 것들이 모두 갇혀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걷고 있는 이 길 바로 그 문제 현장입니다. 좌측은 상가 세 곳이 모여 있고요. 우측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제 키만한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가게와 가림막 사이의 거리는 어떨까요? 제가 직접 그 폭을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60cm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줄자까지 들고 솔루션 저널리즘을 실현하기 위해 가셨는데 네. 저 사실 해리단길 자체가 워낙 핫플레이스다 보니까 조금 더 관심이 더 집중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야심차게 젊은이들이 나의 그 열정을 불태워 보겠다라고 가게를 차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 입소문을 타고 있었는데 네. 그 바로 60cm 앞에 가림막을 턱하니 막아버린 거죠. 지금 딱 이 정도 거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이의 거리가 60cm 정도 장사를 하지 될 거예요.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지적도를 살펴봤더니 네. 정말 이건 거의 실처럼 이렇게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작은 면적을 내 땅이야 이렇게 해버린 거죠. 지적도를 통해 살펴보면 이미 가림막이 설치된 면적 27제곱미터와 바로 옆 11제곱미터 그리고 맞은편 28제곱미터의 부지로 평수로 환산하면 8평에서 3평 수준입니다. 지난달 28일 가림막이 설치되지 않은 맞은편 가게와 빌라 입주민도 부동산 개발업체로부터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공로로 이용되고 있는 길의 통행료로 매달 127만 500원을 지급할 경우 통행을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맨날 다니던 길인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가림막도 저쪽은 설치됐고 맞은편에는 땅값 내세요, 통행료 내세요 이렇게 돼버린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황당했겠네요. 그러니까요. 이 동네가 다 망가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 앞에도 마찬가지고. 보기 안 좋지. 왜 관광객들이 오면 가설치해 놓으니까 보기 안 좋지. 관광객들한테도 해리단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이미지를 좀 주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그 해리단길 그 펜스 쳐져 있는 곳에 보면은 포스트잇이 상당히 많이 붙었어요. 뭐 해리단길을 지켜주세요. 해리단길을 남겨주세요. 이건 너무 하잖아요.까지는 이제 방송용 멘트고요. 비방용 멘트도 참 많았어요. 뭐 알박기 너네 집에서 해라. 뭐 이런 것들. 뭐 땅 주인을 향한 그렇죠. 표현이죠. 네. 그리고 또 그 공간을 합법적 불공정 사례 1호라고 또 붙여놓기도 했었습니다. 어쨌든 합법이긴 합니다. 그렇죠. 네. 구청에서 날줄 수 없는 게 사유재산권이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없었어요. 네. 내 재산 왜 건드려 구청에서 그렇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해운대 구에서 적극적으로 중재자 역할을 하겠다라고 나서서 이렇게 여러 가지 협의들을 계속 이끌어낸 거죠. 네. 행정안전부가 우리나라 최고의 골목길로 인정한 해리단길에도 3개월이 넘게 가게 앞에 설치돼 있던 철제 기둥이 철거됐습니다. 상인들은 반가움을 표하며 더 이상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좀 덜 이 시점을 시작으로 해서 이게 좀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 이제 그 시발점 된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해결을 한 것도 굉장히 성공적인 그런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맞아요. 있네요. 네. 네, 네. 근데 만약에 해결이 안 됐어도 네. 할 말은 없어요. 그렇죠. 사유재산권을 사유재산이니까.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번 사건은 뭐 땅 주인의 의도가 좀 애매하긴 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저기서 뭘 할 수 있을까? 왜요? 주택 하나 지을 수도 있겠지. 뭐 그런 뭐 이렇게 뭐 핫도그 가게 테이크아웃 뭐 이런 거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긴 했었는데 그런데 생각해봐요. 내 얼굴 앞에 이런 거 탁 턱하니 막았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가서 조금 그래서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네. 어떤 불순한 의도냐 아니냐 이거를 판별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이 법적인 세부적인 법이 마련돼야 하고요. 우리가 4.15 총선에서 국회의원을 정말 잘 뽑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또 거기까지 가야 되나? 또 거기까지 가야 되나?
되게 큰 그림 보셨네요. 큰 그림 그리셨어요. 많이 가네요. 아니 진짜 법이 제대로 찬찬히 마련이 돼야 되고 해운대구에서도 솔직히 뭐 중재자 역할을 했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조례를 또 구차원에서 마련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상승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조례가 생기면 좋은데 이제 이 조례가 사실은 전국에 법을 만들거나 바꾼 사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됐으면 좋겠고요. 해운대 지역에 나오는 국회의원님들이라면 좀 이런 쪽으로 발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네. 해운대에 나오신 분들이 이쪽으로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관심 가지실 겁니다.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 분들로 여러분 반드시 투표하십시오. 예. 네. LCT 얘기도 했었는데 이 얘기도 좀 풀어보죠. 해운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 사람들이 매일 다니던 그 호안 도로에 갑자기 LCT가 준공이 되고 나서 철제 펜스가 턱하니 또 갑자기 생겼어요. 해운대 해수욕장 101층 초고층 건물 LCT 옆에 지난 11월 30일부터 등장한 철제 펜스. 누구나 지나다녔던 해수욕장 보행도로에 한 건설사가 사유지라는 이유로 세운 펜스가 2달여 만에 철거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해운대구청에서 또 그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LCT에서 그 사회공헌 차원에서 이 땅을 샀습니다. 이 땅을 사서 네. 해운대구에 기부 체납을 했어요. 해운대 구민들을 위해서 다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린 공간으로 저희가 사회공헌을 하겠습니다라고 통큰 결정을 하셔서 이곳에도 아름답게 또 이렇게 마무리가 된 네. 그런데 사실은 어찌 보면 예견됐던 일입니다. LCT하고 부산시가 이 부지를 몰랐다면 분명히 이거는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미 이 사유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 언론 보도에도 나왔지만 결국에는 LCT가 사는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LCT도 결국 이 공간을 활용해서 무언가를 사업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기부 체납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 그러면 그냥 예쁘게 포장했다. 사후 약방문으로 결국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제 포장을 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렇게 결과가 행정이 좀 중간에 개입하고 해서 잘 풀렸다고 봐요. 좋은 선례를 어쨌든 그럼요. 남겼다는 네.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좀 저는 점수를 좀 주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부산시에서도 태스크포스팀 별도로 또 운영을 하죠. 부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놨습니다. 바로 알박기 근절 태스크포스를 이달부터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달부터. 네, 이달부터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거는 시 관계자와 법률 자문가로 구성이 돼 있고 이런 알박기 사례, 그런 사례들을 수집해서 제도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을 이제 세워서 진행을 하겠다는 거죠. 뭔가 좀 방법이 또 있나 봐요. 그렇게 풀어낼 수 있는. 결국 관계 법령이 이제 개정되어야 네. 어쨌든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이고요. 딱히 여기서 어떤 해결책을 낸 사례가 있을까? 그거는 결국에는 건마다 터져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이 이슈 파이팅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해결되는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 근데 지금 이 알박기가 솔직히 뭐 저희가 뭐 수치적으로 다 가늠을 할 수 없겠지만 언론 보도가 되면 해결이 돼요. 지금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부담을 지금 느낄 수도 있겠죠. 네, 부산시도 알박기 상담센터 이름 너무 신선하네요. 알박기 상담센터 이거를 이제 태스크포스 팀 내에서 꾸리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상담센터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열심히 보도하면 됩니다. 네. 우리 취재 장군님을 TFT 추천하시는가요? 네, 스카우트에 가시면 네, 이제 취재를 하시고 알박기 타셨다. 알박기 전문 기자로. 네, 전문 기자로. 네. 네. 갑자기 그 그렇군요. 영화가 하나 생각나는데 네. 업 아시죠? 그 얼굴 네모난 할아버지 나오시는. 근데 주변이 재개발되니까 막 건물들 들어오고 하는데 네, 네. 본인은 떠나기 싫은 거죠. 이제 끝까지 버팁니다. 이게 알박기죠. 나중에 이제 풍선 달아가지고 슝 저기 폭포 옆으로 가시는데 만약에 그때 알박기 상담센터가 있으면 이분도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TF팀이 있었다면. 네, TF팀이 있었다면. 네. 점수를 한번 매겨봐야 되겠죠. 이번 김 기자의 비하인드 썰에 대한 제 점수는 해결되는 순간까지 이 솔루션 저널리즘을 펼쳐가지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지적도를 살펴봤더니 네. 정말 이건 거의 실처럼 알박기 너네 집에서 해라 뭐 이런 것들 네, 네. 국회의원을 정말 잘 뽑아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이번 김 기자의 비하인드 썰에 대한 제 점수는 4.2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재밌어요. 네. 재미도 있는데 전 재미없었거든요. 시청자들도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가는 좀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춰져서 재밌었던 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래요.
제가 담당한 그런 이슈는 고구마 100만 개 먹은 것 같다 이런 네.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는 오늘 이 주제는 사이다를 마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 4개, 네. 4점. 감사합니다. 5개가 나올 줄 알았는데. 이게 사실 갈 길이 멉니다. 앞으로 유사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그렇죠. 거예요. 아직 결론까지는 우리가 보도가 못 갔다. 그런 점에서는 1이 부족하다. 네. 그래서 4. 네, 우리 취재 장군님께서 해결해 주실 겁니다. 네. 앞으로 계속 저희가 또 좋은 뉴스를 많이 발굴해야겠죠. 그럼요. 알바끼 상담센터. 네, 열심히 취재하겠습니다. 잘 운영하십시오. 네. 예. 자, 뭐 이슈 없는 세상 그리고 좋은 뉴스로 가득한 세상이 오기를 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에서 일어난 최신의 이슈들을 짚어봤다면 이제는 정말 묵은지처럼 해묵은 이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안일규 평론가께서 준비를 해주셨죠? 네. 네. 아유, 뭐 이 센터에 오는 게 참 멀었네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렸습니다. 우리 기다렸어. 60cm 네, 정도인데. 네. 평론가님 번창하시길 바라겠고요. 그 전에 저희 기자회견 또 잘 돼야 되니까 네.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그 공유는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인플루언서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SNS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네. 잘 될 것 같아요. 그쵸? 저희는 평론가님만 믿겠습니다. 네. 100만 가자. 자, 기자회견 이제 그 해묵은 이슈를 다루는 첫 순서인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일단 이제 동남권 5개 시도민들이 여기를 이용하기 위해서 쓴 비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2018년에 7,329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산 전문인 제가 매일 고통받습니다. 집에 있으면 고통받기 때문에 부산으로 매일 나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요? 힌트를 좀 더 주셔야 될 것 같은데. 7천억? 네. 와. 7,000원 말고 억소리가 나는. 네네. 이 정도 규모면은 네. 김해공항밖에 없죠. 딩동댕. 너무 짜고 치는 것 같나요? 김해 사시니까 힌트 얻으신 네. 거네요. 그럼요, 예, 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31층인데 31층 기준으로 보면 고도 150m 위에입니다. 그 150m 위에 비행기가 날아다닙니다. 150m. 이 김해신공항에 이제 활주로가 새로운 이제 V자로 놓일 경우에 네네. 는 더 많은 아파트가 위험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륙할 때 거쳐야 되는 곳에 아파트가 생긴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소음 피해가 굉장히 작게 책정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이 뉴스도 저희가 오랫동안 여러 차례 보도를 해왔고 뭐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 언론 그리고 뭐 수도권 전국 방송, 통신, 네. 신문 할 것 없이 다들 보도했던 그런 이슈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한번 다뤄왔던 그런 이슈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부산시와 지역 여당, 일부 시민사회를 비롯해 최근 부산시의회까지 지역사회 곳곳에서 김해 신공항에 대한 총리실의 조속한 검증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 추진위원회가 부울경 시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동남권 관문공항 인식조사 결과 부울경 지역민 54.1%가 신공항의 정치적 쟁점화를 막기 위해 총선 전 검증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네, 정말 얘기가 많았죠. 동남권 관문공항. 정말 경제적 효과가 이만큼이다. 우리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하고 네. 또 신기한 게 공항 문제인데 선거 전마다 항상 핫 이슈가 돼요. 맞아요. 선거 이슈. 네, 선거 이슈로 항상 떠오르고 있는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이 선거 전에 그래서 선거에 이슈가 되지 말자고 해서 작년에 부산, 울산, 경남 3개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선거 전 총리실 직접 해결이 나왔었죠. 그렇지만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왜요? 안 될까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토부 쪽으로 이미 기울어진 상태이고 지금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총선 전에 이 문제가 해결되기는 불가능으로 가까워지지 않나. 다들 정치권에서는 총선 전에 결과를 내야 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냈었는데. 부산만에 사실은 이슈가 돼버렸고 네. 경남에 같은 경우는 쪼개졌죠. 서부 경남과 이제 동부 경남으로 쪼개져서 이제 서부 경남 같은 경우는 사천공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동남권 신공항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그쪽 지역구의 경남도 의원들은 이제 사천공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네. 얘기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맞아요. 좀 지역적으로 이게 참 얽히고 설켜 있는데 네. 그 오거돈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부산, 울산, 경남 도지사까지 새 광역 도지사들이 손을 맞잡고 네. 우리 함께
동남권 신공항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때부터는. 그렇죠. 그 동남권 전에는 사실 신공항. 뭐 네. 그 가덕도 신공항 이런 식으로 막 주장을 가덕도 하다가 신공항이었죠. 그런데 새 광역도지사가 손을 맞잡고 우리 함께합니다라고 한 순간부터는 동남권 신공항, 관문공항으로 바뀐 거죠. 사실 이제 허브 공항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광역 단위에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경남과 울산의 지지가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사실은 그 외에 대구 경북의 지지도 확실히 받아야 됐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을 큰 틀에서 구름홍술이라고 좀 표현하고 그렇죠, 싶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재검증을 위한 이제 기구가 구성된 것도 작년 6월, 뭐 12월 이렇게 거치면서 시작이 됐고 만약에 지금 이 코로나19 사태가 터지지 않았으면은 네. 총선까지 얘기가 계속 나왔을 텐데 이게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이다라는 얘기도 살짝씩 나오고 있긴 해요. 국토부라는 이제 기존의 정책을 유지해야 되는 집단과 그걸 엎어야 되는 이제 부산 지역 중심의 입장이 결국에는 부딪히는데 결국 누가 이기느냐. 결국엔 중앙정부 측이 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오히려 오거돈 시장이 고립무원이 될 수 있다. 일단 신공항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피해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도 많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뭐 대안이 있을까요? 소음 해당 세대들을 줄일 수 있는 안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최저가는 지금 현재 국토부가 추진하고 있는 V자 40도 안은 아니었습니다. 네. 이제 활주를 남쪽으로 내린다거나 이런 안들이었는데 문제는 이 안들이 다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이유는 부산과 관련돼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에 하면 지금 뭐가 가장 뜨고 있을까요? 에코델타 시티가 있죠? 네. 예. 에코델타 시티의 사업의 영향력을 축소를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국토부가 소음이 많이 발생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V자 40도를 강행하는 배경이라 할 수 있죠. 뭐 인천공항을 비롯해서 주요 공항들의 활주로 길이가 4km라고 해요. 그런데 김해공항은 저가항공사 위주인 3.2km 정도?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그런 관문공항을 하자라고 하는 그 사이즈 자체가 안 나오는 거죠. OAS라는 게 있고 OLS라는 게 있습니다. 그 OLS는 공항시설법. 네. 우리나라의 법이죠. 공항시설법에 이제 의거해서 장애물을 존치시키느냐 아니면 깎아내느냐 이걸 정하고 OAS라는 거는 국제 민간 기준입니다. 2018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김해신공항 기본 계획에서는 뭐 돛대산, 뭐 신어산 이런 산들 다 존치시킵니다. 존치의 기준은 뭐냐? OAS입니다. 그러니까 공항시설법을 적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적용하지 않고 외국에 있는 민간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이제 장애물들을 전부 존치시키는 결정을 했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이 시점에서 제가 문제 하나 드릴게요. 지금 뭐 소음도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있지만은 김해공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땡땡한 공항으로 뽑혔다는데 뭔지 아시겠어요? 콩나물시루? 뭐라고? 너무 바글바글해요. 아니, 사람 너무 맞아요. 많아. 그 콩나물시루 출제자의 공항. 의도를 좀 파악했는데 땡땡한이라고 했으면은 적어도 두 글자라는 걸 알고 있어야죠. 아, 밀집. 땡땡한. 밀집한, 포화. 포화한, 그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 네. 평론가님께서는 깊이. 깊이 공항. 괜찮네요. 왜냐하면 공항. 기관사 네. 그 조종사들이 기피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바람에 따라서 남측 착륙할 거냐 북측 착륙할 거냐 정해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북측 착륙하면 수동 착륙을 해야 되니까 굉장히 조심조심해서 조마조마하고 이제 불안하기 때문에 깊이 공항이에요. 답은 위험한이 맞고요. 위험한 공항인데 제가 이제 답을 얘기했네요. 네, 계속. 그런 얘기를 좀 풀고 싶었는데 네. 뭐 다 하셨으니까 네. 할 만한 역시 것입니다. 평론가님. 예. 네. 뭐 이쯤 얘기했으니까 김해 신공항에 대한 건설에 대한 업앤다운 한번 의견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Are you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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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실 인터뷰 저 먼저. 자진님부터. 네.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이 삼행시로 좀 찬성과 반대 그런 뜻을 조금 담고 싶은데 좀 운을 띄워주세요. 네. 신공항으로. 알겠습니다. 네. 신나게 공항 갔더니 항공기 타기 너무 힘들다. 네, 지금 생각한 거예요? 네, 방금 생각한 거라고 하고 싶네요. 네. 일단 저는 찬성입니다. 일단 동남권 관문공항이 생긴다면 이제 지금 현재는 인천까지 가야지만 갈 수 있는 곳에 이제 가게 되고 또 그 주변으로 좀 관광객들도 많이 유치가 될 거니까 지역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그래서 저는 찬성입니다. 네.
저도 일단 찬성이긴 한데요. 전제 조건을 좀 깔겠습니다. 지금 소음이라든가 문제점으로 드러나 있는 것들을 어느 정도 해법을 물론 충분히 내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전제하에 찬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 부산이 동남권에서 중심으로 자리를 잡고 또 제2의 수도로서 아시아의 물류 허브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덩치가 좀 커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저희 집의 입장에서 보면 저희 동네 입장에서 보면 현실이군요. 가덕을 보내야 되는데 그렇죠. 이 당장 공항을 보내야죠. 가덕으로 보내버려야 되는데 네. 저는 답 입장이 세모입니다. 아. 왜 세모냐면 이게 결국 여론을 봐야 되는데 해운대나 기장이나 이제 이런 동부산 쪽의 입장에서 보면 가덕 신공항보다는 오히려 김해식 신공항이 낫다 접근성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 여론이 있고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 가덕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만만찮은 반대 논리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 봐서는 결국엔 저는 세모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저는 제가 출제하긴 했습니다만 저는 빨리 총리님 결판 내주세요. 답답해 죽겠어요. 저희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취재하고 이거 도대체 취재한 지 2016년부터인가요? 도대체 몇 년째 되풀이해서 취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빨리 총리실 검증 결과 보여주세요. 동남권 관문공항 국무총리실 재검증에 대해서 여러 차례 기사도 많이 나왔었고요. 주요 언론사들의 그 헤드라인을 한번 살펴보면은 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결과 2월 중 발표되나 총선 악재될라 PK 여권 동남권 관문공항 8장 그리고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재검증 본격 착수.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 총선 전에 결론이 나는 게 좋은 겁니까? 지금 부산시 지난 연말에 이제 가덕 신공항의 활주로 방향을 동서에서 남북으로 바꿔서 총 사업비 1조를 줄이겠다고. 그래서 김해 공항 확장안하고 이제 비슷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진해 용원과 청안동에 이제 새로운 소음권역을 만들어버린 그렇죠. 거기 때문에 좌충수를 뒀다. 굉장히 조급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오히려 총선 이후로 가는 것이 좀 더 우리가 그나마 숙고할 수 있는 자세가 아닐까 내 생각이 듭니다. 자, 김해공항, 동남권 관문공항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LG 헬로비전 부산 기자회견 말. 우리 차 기자부터. 먼저 이 동남권 관문공항은 땡땡이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정치질이다. 정치질이다. 네. 빨리 이제는 그만두고 좀 시민의 입장에서 결론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동남권 관문공항은 매듭이다. 사실 꽉 꼬여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우리가 이거 풀어야 되거든요. 어디더라? 어디 뭐 신화에 보면은 매듭 못 푸니까 칼로 확 잘라버리잖아요. 그럴 수는 없고 어쨌든 이 매듭을 우리가 잘 논의를 거쳐서 풀어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동남권 관문공항은 도도이다. 정부가 바뀌어서 뭔가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줄 알았는데 애석하게도 이 슬픈 예감이 네, 틀리지 않아. 그래서 결국에는 도덕이다. 이 마지막 안 좋네요. 지금 좋은 카피들이 다 나왔는데 저는 그러면 좀 부산 스타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동남권 관문공항은 그리고 좀 하자라는 의미를 담아서 좀이다라고 저는 하겠습니다. 네. 우리 장군님. 자, 오늘 첫 시간, 첫 회 이렇게 정리가 될 텐데 어떠셨나요? 그냥 열심히 취재했던 현장을 탈탈 털어서 표현할 수 있었다는 거 히트 예감이 아닐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제가 봤을 때 1개월 내로 안착한다. 그렇게 해서요. 기자들이 이제 2분짜리, 3분짜리 이렇게 취재를 해가지고 함축적으로 전합니다만은 할 얘기 정말 많거든요. 그런 얘기들을 풀어낼 수 있는 자리,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점에서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넘기겠습니다. 오늘 이슈는 사실 고구마 100만 개 먹은 듯한 그런 이슈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에는 사이다를 한 100만 개 마신 듯한 네. 그런 이슈로 좀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또 어떤 핫한 뉴스를 가지고 돌아올지 기대를 해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바뀔 겁니다. 우리 두 기자분이 빠지고 다른 기자들이 들어올 테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우, 고생하셨습니다.